오늘은 미분 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미분이 변화율을 나타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실제 계산을 할 때마다 매번 미분의 정의를 이용하면 계산이 꽤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수학자들은 여러 함수들을 연구하면서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미분 법칙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공식들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실제 계산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미분 법칙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이 공식들은 전부 함수의 극한, 즉 미분의 정의에서 나옵니다. 증명은 잠시 후에 다루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수배 법칙입니다. 어떤 함수 앞에 상수가 곱해져 있으면 그 상수는 변수 x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분할 때는 그 숫자는 그대로 두고 뒤에 있는 함수만 미분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합과 차의 미분입니다. 함수들이 더해져 있거나 빼져 있을 때는 전체를 한 번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각 항을 따로 미분한 다음 원래처럼 더하거나 빼주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비교적 직관적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곱의 미분부터는 조금 달라집니다. 두 함수가 곱해져 있으면 그냥 각각 미분해서 다시 곱하면 될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쪽 함수를 먼저 미분하고 다른 쪽은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반대로 다른 쪽을 미분하고 처음 함수는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이 두 결과를 더해야 합니다. 왜 이런 형태가 되는지는 잠시 후 증명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나눗셈의 미분입니다. 분수가 나오면 조금 더 조심해야 합니다. 분자와 분모를 각각 미분해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분자를 먼저 미분한 것과 분모를 먼저 미분한 것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조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분모 전체를 제곱해서 나누게 됩니다. 나눗셈의 미분에서 분자는 곱의 미분과 하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 실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수 x세제곱 앞에 숫자 5가 곱해져 있습니다. 상수배 법칙에 의해 x세제곱만 미분하고 앞에 5를 그대로 곱하면 됩니다. x세제곱을 미분하면 3x제곱이므로 여기에 5를 곱하면 15x제곱이 됩니다. 이번에는 두 개의 함수가 더해져 있으므로 합과 차의 미분을 적용합니다. 먼저 다항함수 5x세제곱을 미분하면 15x제곱이고 그 다음 sin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됩니다. 두 결과를 다시 더하면 15x제곱 더하기 코사인 x가 됩니다. 이번에는 x세제곱과 코사인 x가 곱해져 있으므로 곱의 미분 법칙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항 x세제곱을 미분하면 3x제곱이 되므로 여기에 코사인 x를 곱합니다. 반대로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되므로 여기에 x세제곱을 곱합니다. 두 결과를 더해서 정리하면 3x제곱 코사인 x 빼기 x세제곱 사인 x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의 x 나누기 x를 미분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나눗셈의 미분 법칙을 사용합니다. 먼저 분자인 2의 x를 미분합니다. 2의 x를 미분하면 그대로 2의 x가 됩니다. 그 다음 분모인 x를 그대로 곱합니다. 이제 두 번째 항입니다. 원래 분자인 2의 x는 그대로 두고 분모인 x를 미분합니다. x를 미분하면 1이 됩니다. 여기까지 계산하면 앞의 항은 2의 x 곱하기 x 뒤의 항은 2의 x 곱하기 1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항을 빼기로 연결하면 분자가 완성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전체를 분모인 x의 제곱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2의 x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x를 x제곱으로 나눈 형태가 되고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 2의 x 곱하기 x 마이너스 2를 x제곱으로 나눈 결과가 됩니다. 이제 곱의 미분 공식이 왜 우리의 직관과 조금 다르게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수학에서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항상 먼저 필요한 조건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 함수 f와 g가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분할 수 있는 함수는 항상 연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수학에서는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분의 정의를 보면 분모에는 h가 있고 극한을 보내면 h는 0으로 갑니다. 그런데 극한값이 정상적으로 존재하려면 분모만 0으로 가고 분자가 0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죠. 즉 분모의 극한이 0이면 분자의 극한도 당연히 0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분자의 극한이 0이 된다는 것은 함수값 fx 플러스 h가 fx에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x에서 함수가 연속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면 반드시 먼저 연속이어야 합니다.
이 필요 조건의 부산물로 연속이 아닌 함수는 미분할 수 없다는 당연한 결과가 나오죠. 이 성질을 바탕으로 이제 곱의 미분 공식이 어떻게 유도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출발은 항상 미분의 정의입니다. 곱해진 함수 전체를 하나의 함수처럼 보고 변화량을 만든 뒤 h로 나누고 h를 0으로 보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공식은 극한을 그대로 적용하면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곱해진 함수는 지금 상태로는 미분의 모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중간에 한 항을 일부러 더했다가 다시 빼주는 과정을 넣어주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식을 변형해야 원래 하나로 묶여있던 식을 나누어서 함수 f와 g 각각의 변화량으로 분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f의 미분과 g의 미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한 번의 식 변형이 곱 전체의 변화율을 각 함수의 변화율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핵심 과정입니다. 그러면 식이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극한의 덧셈 법칙을 이용하여 극한을 분리하고 그 다음 곱에 대한 극한 법칙을 적용하여 극한을 분리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f의 미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극한을 보내면 f의 미분이 됩니다. 옆에 있는 gx 플러스 h는 x에서 g 연속성에 의해 gx로 갑니다. 두 번째 부분은 fx는 극한 변수 h와 관계가 없으므로 극한 밖으로 나오고 남은 것은 gx의 미분이 됩니다. 결국 한쪽을 미분하고 다른 쪽은 그대로, 그리고 반대로 한 번 더 계산한 뒤 두 결과를 더하는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이번에는 나눗셈의 미분 공식입니다. 분수 전체를 바로 미분하려고 하면 계산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다른 방법을 먼저 사용해 보겠습니다. 분모에 있는 함수의 역수, 즉 1 나누기 gx를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함수를 미분의 정의 그대로 쓰면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은 형태가 됩니다. 이제 통분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식을 gx의 변화량이 나타나는 형태로 바꿀 수 있고 결과적으로 gx의 미분 형태의 오른쪽 항이 곱해진 구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극한의 곱의 성질을 이용하면 전체 극한을 두 개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gx가 미분 가능하면 반드시 x에서 연속이 됩니다. 따라서 gx 플러스 h는 h가 0으로 갈 때 gx로 수렴하게 됩니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정리하면 결국 역수함수의 미분은 마이너스 gx의 미분 나누기 gx의 제곱 형태가 됩니다. 이 결과를 기억해두고 이제 전체 나눗셈의 미분 공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래 분수함수는 사실 fx와 방금 구한 역수함수의 곱입니다. 그러면 방금 배운 곱의 미분 법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죠. 첫 번째 함수를 미분한 항 하나, 두 번째 함수를 미분한 항 하나가 생깁니다. 여기에 조금 전에 구한 결과를 대입합니다. 식을 정리하면 분자를 먼저 미분한 항에서 분모를 먼저 미분한 항을 빼주고 전체를 분모의 제곱으로 나누는 공식이 완성됩니다. 즉, 나눗셈의 미분은 역수함수의 미분과 곱의 미분이 결합된 결과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배운 법칙을 이용해서 탄젠트 함수를 직접 미분해 보겠습니다. 탄젠트는 바로 미분하지 않고 sin x 나누기 코사인 x로 바꾸어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금 배운 나눗셈의 미분 법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인을 미분합니다.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됩니다. 다음에는 사인은 그대로 두고 코사인을 미분합니다.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됩니다. 이제 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자에는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삼각함수에는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죠.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항상 1입니다. 그래서 분자에는 1만 남습니다. 분모에는 코사인 제곱이 남게 되고 결국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가 된다는 결과를 얻습니다.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파란색은 탄젠트 함수이고 빨간색은 방금 구한 시컨트 제곱 함수입니다. 미분은 순간적인 기울기를 나타낸다고 했죠. 탄젠트 함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빨간색 함수값도 크게 나타납니다. 즉, 빨간색 그래프가 바로 탄젠트 함수의 변화율, 다시 말해 기울기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함수를 미분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산 도구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상수배, 합과 차, 곱셈, 나눗셈까지 가장 중요한 미분 법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 남아 있습니다. 실제 함수에서는 함수 안에 또 다른 함수가 들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체인룰, 즉 합성함수의 미분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핵심 법칙인 체인룰도 꼭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